자, 페이지는 98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고, 앞에서 봤던 사회 지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시험의 과학 지문을 보는데, 참고로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지문의 결론적인 내용도 항미생물 화학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실은 이 지문 역시 되게 시의성이 높았던 지문이야. 참고로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방역한다고 정신 없었잖아, 그치? 이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것도 결론적인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이거든. 그 정도도 좀 참고서만 알아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험에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대로 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하지만 시의성을 가진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항상 하던 대로 문제부터 먼저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읽게 될지 예측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전략 세워보고 합시다. 자, 먼저 9번 문제를 보면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문제는 그냥 무슨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그죠? 자, 병원성 세균, 알코올 화합물, 바이러스와 세균, 병원성 바이러스, 항미생물 화학제까지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공통적인 단어들 외에 이 녀석들의 어떤 화학제라든지 어떤 특성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의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데만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성공이라고 보고 정답률도 한 77 정도 나왔던 할 만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질문 10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해봅시다. 자, 이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지, 그치? 고농도 에탄올은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진균의 포자는 알킬 화제는 산화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주어만 보고도 넘어가도 충분해.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될 거고 지문 속에서 이런 단어가 보이면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는 것만 신경 써놓으면 충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는 게 특징이지, 이 녀석은. 그러면 지문 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압축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를 봤더니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설명해 보래.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먼저 싹 보고 왔더니 멸균제, 감염방지제, 소독제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 있어. 자, 이 세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문제 아니겠니? 모두 달리니까. 그러면 이 세 개도 역시 각각의 특징을 비교적으로 이해하는 싸움을 해야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언제나 문제의 스타일과 유형은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했답니다. 누가 3점짜리 문제 아니랄까봐 상당히 난이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던 문제, 정답률 한 48% 정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을 변환해서 무슨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지문 속에 우리가 예상했던 단어들이 다 지금 나와 있죠. 항미생물, 알코올 화합물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으니까 그 녀석들의 특징을 다음 구체적인 상황에 넣어놓고 비교해서 이해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문인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성공했나요? 성공하길 바라고요. 단어가 뭐가 나오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리만 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 바로 그러면 지문 분석하러 가보도록 하지요.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차분히 한번 보자. 잠깐만, 페이지를 좀 여기 딱. 자, 첫 번째 문단을 딱 보면 일단은 뭔가를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죠.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다. 질병을 유발하는 데는 뭐가 있다? 세균, 진균,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 종류가 있다. 일단 이거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는지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이라면서 얘기가 갑자기 전환됐죠. 그러니까 지금 지문의 길이를 보면 앞에서 봤던 사회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안에 담겨있는 정보의 양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는 좀 짧은 편이거든? 그럼 이런 녀석들은 안에 숨어있는 연결고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얘기를 왜 할까를 유추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이 얘기 지금 갑자기 기본 구조 얘기는 왜 할까? 이 녀석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싶은 거겠지. 오케이? 먼저 자, 세포막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참고 세포막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기본 단위야. 그래서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면 이중축이래요. 이거 특징은 지질이 주성분이고 이중축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딴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하잖아.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자, 근데 특징 설명하면 뭐죠? 세균과 진균은 두 가지죠. 이 두 녀석의 특징은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요. 세포막 밖에 세포벽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략된 말은, 생략됐다고 말하는 게 웃긴 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말은 지금 세균과 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주성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질이라는 거겠지? 아무튼 그 얘기고요. 바이러스의 표면은,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차이점, 바이러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대신, 오케이, 좋아. 이 말 분명히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 같아, 그지? 세포막 대신에 캡시드라고 불리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녀석은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해보자. 결론적으로는 세균과 진균의 기본적인 성분 주성분은 지질이라는 거고, 이 녀석은 단백질이라는 거잖아. 감 잡혀요? 오케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딱 규명해주고 시작하는 거야. 물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대. 참고. 근데 플러스 피막, 그리고 피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지질로 덮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런 예외 경우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리고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자, 다음에 참고 또 진균과 일부 세균이라는 녀석들은 또 뭐가 있는데,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라는 걸 만든대. 이 녀석의 특징은 노트에 쓰자. 포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 녀석의 특징은 건조, 열, 화학물질에 저항할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일단 깔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1문단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읽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고급 독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을 밑으로 써보자. 이 문단을 쭉 이어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이 전염병은 당연히 코로나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코비드-19. 이 녀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불러. 자, 요게 기본 지식이고요. 이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걸 써. 이 녀석을 정의는 굳이 안 쓸게요. 이런 녀석들을 잡아주는 녀석이라고.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킨대요. 이 성분 뭐예요? 지금 뭐 말하는 거야? 파란 펜으로 쓰자. 특징이자 특징 요소는 중요하지? 특징은 뭔데? 공통으로 가지는 요소를 쉽게 말해서 조져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뭘 일으키고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공통 요소에 대한 화학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광범위한 효과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할지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 다를 수 있어. 자, 문제는 공통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하게도 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녀석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정리해보고 싶은 거겠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우리 두 문단 읽었는데 솔직히 어려운 말 1도 없었어. 그죠? 그러면 지문 속에서 실은 이 세포막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지질이라는 녀석, 캡시드라는 녀석과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이라는 녀석, 또 피막이라고 하는 지질이랑 연결된 녀석, 또 포자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이 지문 속에서 어떻게든 활용됐을 거야. 그 녀석들의 활용 양상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핵심 얘기는 지금부터 3분단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자.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 멸균제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먼저 그걸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멸균제. 이름부터가 사악하죠? 멸합니다. 멸종시켜버리는 거야. 이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해. 녀석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는
약간 비유하자면 일종의 핵폭탄 같은 녀석이라고 할까? 그냥 다 죽여버려! 라고 하는 거야. 자, 문제는 그렇게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건데. 그럼 두 번째, 감염 방지제라는 것도 있어. 여기는 감염 방지제. 그럼 왜 이렇게 풀어져? 나오세요. 자, 감염 방지제라는 녀석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살면시켜. 이 녀석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살면시켜. 아니 이거는 솔직히 근데 너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라 할 말이 없네, 그지? 이 녀석은 포자까지 죽이는 거고, 이 녀석은 포자를 제외하면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은 병원이나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되죠. 이 녀석은 이렇게 쓰자. 병원, 공공시설, 혹은 가정의 방역에 참 방역에 사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너희들 한번 수업하고 나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저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분무기 같은 걸 쑥쑥쑥 뿌려내죠. 그런 것들 학교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이 이 감염 방지제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감염 방지제 중 이런 말 되게 중요해요. 지금 감염 방지제 중에서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공통 요소라는 걸 자연스럽게 내포해버린 거지. 그지? 공통 요소라는 게 숨어있는 거야. 그 중에서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가 있는데 이건 소독제라고 불러요. 자, 디귿 소독제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어디에 쓸 수 있어? 자, 일단 공이라고 먼저 써놓고 할게요. 공통점은 병원체를 파괴한다는 걸 거야, 그치? 하지만 독성은 상대적으로 다운시켜버린 거야. 이거는 차이점이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 쓸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사람에게도, 사람의 피부나 상처, 여기는 사람의 피부나 상처에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알코올솜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말 봐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사람의 세포막도. 내가 또 도라고 했으니까 도에 강조해놓은 게 지질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질이라는 정보가 여기서 사용된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이런 이유 때문에 소독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눈이나 호흡기 등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건 주의란 말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각종 약제들 같은 거 설명해보면 그치? 눈이나 그치?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맨날 써져 있죠. 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죽여버리니까. 예전에 유튜브 보다가 그거 봤어. 이 소독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무슨 잡학지식 뭐 이런 쪽의 채널이었는데 누군가 질문을 그렇게 올린 거야. 똥꼬에 알코올을 발라도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똥꼬에는 어쨌든 지저분한 균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알코올 솜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 해보지는 않고 질문을 했나봐. 그리고 참고로 이 녀석의 답은 해볼 필요조차 없다. 바르면 겁내 아플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똥꼬도 어차피 점막 부분이잖아, 그지? 우리 그 장의 끝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 점막 이런 데다가 소독제 같은 걸 발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장나죠. 병원 가야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 나왔던데 이 사람은 참 이런 희한한 걸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해보지 마. 해보지 마. 자, 그런데다가 함부로 바르면 큰일 난다. 우리가 씻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들 뭐 샴푸를 쓰든 비누를 쓰든 뭐 린스를 쓰든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자기 맛에 맞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 뽀득뽀득한 기분을 좋아하면, 그렇지? 알칼리성을 좀 센 걸 쓰고, 또 부들부들한 걸 좋아하면 산성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쓰고, 뭐 이게 맞는 거 아무튼간에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걸 다양하게 사용들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이런 것들은 직접 접촉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주의해야 되고요.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되지.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방역 효과를 높이는 일도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 뭐도 중요하냐면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 지금 얘들아, 지금 이거 모평 지문이야. 지금 이 말을 괜히 한 걸까? 그럴 리가 없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뒤에 있는 마지막 그 보기 적용 문제가 이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 높이고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오케이? 자,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걸 설명을 해놓고 본격적으로 다음 질문 또 따라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다음 문단을 보면 3단을 좀 중간에 끊어져야 하겠지만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그냥 3단 여기 쓸게. 자, 항미생물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작용 기제. 자, 이걸 위를 했을까? 이렇게 써보자. 지금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지금 3문단은 항미생물화학제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 거야. 그치? 결론적으로. 그리고 4문단은 지금 항미생물화학제의 작용 기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용 기제라고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걸? 참고로 이건 너희들이 영어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작용 기제를 영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더 나올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야. 작동 원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어? M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 생각 없으니까 메커니즘. 메커니즘이 작용 기제 같은 말이야. 오케이?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훨씬 잘 알아듣지 않냐? 이 영어 교육이 폐라고 말하기엔 좀 슬픈 일이지만 아무튼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작용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두 가지가 있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그리고 또 예상이 돼야지. 표면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겉으로 둘러싸인 지질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리고 또 하나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시키는 방식이야. 내부. 그래서 대사 기능을 저하시킨대요. 대사가 뭐죠? 대사가 뭐 하는 거야? 신진대사. 말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먹고 싸는 거예요. 오케이? 먹고 싸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는 얘기죠. 못 먹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들이 시작합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걸 편의상 A라고 부르게요. 이름이 뭐였지? 알코올 화합물. 그리고 지금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게 보이진 않았지만 자, 그중 표면 손상 메커니즘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말이 원래 있었을 거야. 그 말 없이 그냥 바로 알코올 화합물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알아두시고 이렇게 대표적인 예문으로는 고농도 에탄올도 있어요. 고농도 에탄올. 에탄올 여러분들 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상처 입었을 때 요즘에는 심지어 하나하나 뜯어서 쓰기도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던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아무튼 이 녀석은요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오케이 좋아요. 이것의 특징이에요. 세포막의 지질을 용해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단백질을 변성시키고요. 지질을 변성시키고 세 번째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켜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대요. 작용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는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해 효과가 투여된다. 자, 이 녀석의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건 노란색 보시자. 지질 피막을 가지고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답니다.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쓰고 앉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설명들을 잘 구분해서 읽어만 주시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 녀석은 봐봐. 지질 피막이 있는 녀석이 오히려 발열 효과가 큰 거죠. 이건 차이점이잖아. 보다라고 했으니까. 자, 차이. 없는 녀석보다 있는 녀석보다 있는 녀석에서 효과가 큰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 지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사람의 피부로 침투할 때
피부의 그 세포벽에 있는 성분이 지질이고 이 바이러스의 표면도 지질이니까 용해되기가 쉬운 거죠. 같이 뭉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침투가 용이하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침투의 어떤 효과를 가질 텐데 이거 아니라 함부로 엉뚱말 쓰지 말자. 그건 이건 이해한 거니까. 그래서 이 지질 피막의 어떤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일단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알코올 화합물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사용된다. 다른 걸로 넘어갔네. 이거는 편의상 B라고 여기다 쓸게요. 자, 아니다. 밑에 쓰자, 밑에. 자, 이건 무슨 제라고요? 산화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포, 이름이 길어. 염소산 소듐. 아니, 그리고 상상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듐이라고 하는 정보는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쓰면 돼요. 이제 유사님은 참고로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마지막 것만 읽거나 첫 번째 것만 읽어요. 그냥 소듐이라고 하거나. 왜냐면 다른 소듐과 구분될 수만 있다면. 이 단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마치 기계 공식처럼 탁탁탁 대입돼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특징은 중요한 건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어. 자,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가 없어요. 야, 대놓고 차이점 아님. 문제 내고 싶겠지. 그치? 자,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에 있는 녀석에게 효과가 있지만 산화제는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 자,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라는 이 녀석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기주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이 녀석은 바이러스의 캡시드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자, 오케이. 얘는 뭘 녹이는 성분이야? 주로 지질을 녹이는 거야. 지질 요 녀석입니다. 그죠? 이 녀석은 뭘 주로 녹여? 캡시드를 주로 녹여. 그래서 캡시드는 요거였던 거 기억해. 그러니까 바이러스 되는 거지. 당연히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바이러스를 파괴시켜버리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바이러스를 조져버린다. 참고로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뭐였죠? 세균이나 진균 같은 녀석의 효과가 좋았었죠? 맞나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겠지. 지질에 효과적인 제품은 알코올 화합물인 브로모다 에탄올이고 단백질에 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좋은 녀석은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 같은 녀석이 되나봐. 됐나? 자, 이제 거의가 아니고 이번에 마지막 달라는 거네, 그치? 그냥 쭉 가자. 결론적으로 오늘 다 한 번에 다 해버리네. 자, 어둠 나가봅시다. 다음, 병원체 표면에 생긴 약간의 현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그렇군. 상문단이 요거였던 거야. 그치? 그럼 원문단은 내부 침투를 말하는구나. 맞죠? 예상대로죠? 이 흐름들을 잘 보십시다. 일단은 알킬화제랑 산화제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가보자. 알킬화제랑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켜버려. 먼저 이걸 편의상 이거를 그냥 다시 이라고 하자. 아니야, C라고 하자. 지금 걸리는 게 있어. 이 산화제랑 걸려서 그러는데 알킬화제와 산화제라는 녀석이 있어. 그런데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아,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산화제라는 녀석은 어디서도 있었던 단어였지? 앞에서 표면 손상 역할을 하는 녀석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산화제라의 고유한 특징은 뭐야? 표면도 조지고 내부도 조지는 거겠구나. 예상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를 정지시킨다고 했었나? 대사를 정지시켜. 이게 특징들이 있어요. 이 녀석은 표면을 손상시키는 거였고요. 자,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그렇지. 이거는 그냥 알킬화제만 쓸게요. 아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써놓고. 자, 이 녀석은 따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녀석은 뭐야? 공통점이니까요. 당연하면요. 자, 그러면서 다시 C로 가보자. 알킬화제만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대. 알킬화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글루타르 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글루타르 알데히드.
알데히드 안 하거든. 포름알데히드밖에 없는데 그 요즘도 쓰는 거 맞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과학 시간에 그런 거 하냐? 배우냐? 요즘 과학은 어떤지 선생님 전혀 흐름을 몰라서 잘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자, 이 녀석은 알킬화제인데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오호 좋아 뭐뭐한 면이지 뭐야 흐름 도죠? 자, 이 녀석은 먼저 노란색으로 흰색으로 쓰자. 뭐랑 결합이 되면 단백질에 결합이 되면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건 화살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변성과 기능 상실을 유도하고 또 다음 핵산에 염기에 결합시키면 왜 자꾸 떨어지냐. 잠깐만요. 이제 나와요. 이제 하나도 없어? 조금만 보자봐. 자, 핵산에 이 뭐였지? 핵산에 염기에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서 핵산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 이거 또 풀어졌네. 얘들아 노란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냥 흰색 어디다 쳐?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핵산이 뭐 디옥시리보 핵산 그 DNA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유전자의 복제와 발현을 교란하는 거지. 유전자만 쓸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이 있다는 거. 자, 지금 보면 표면 손상 요실 세포의 표면 손상시키는 작용 기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특징. 또 두 번째 산화제의 특징. 그리고 이번에 내부대사의 문제를 만드는 알킬화제의 특징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화제의 특징 말하면서 지금 마무리 되겠죠, 뭐. 그죠? 자, 산화제인. 봐봐, 몇 줄 안 남았어.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소듐은 이라고 돼 있고, 참고로 이거는 D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이 녀석은 다시 산화제를 한 번 더 쓸게요. 산화제 이 녀석은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병원체 내부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키는 거야. 이 녀석은 내부에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요. 자, 읽으면서 느껴야 돼. 지금 단백질에 똑같이 결합을 했어, 그치? 근데 이 녀석은 변성시키는 쪽이었고 이쪽은 산화시키는 쪽이었어.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그래서 효소의 기능을 비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로 병원체를 3회를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얘는 대를 못 잊게 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두 가지 특징들을 각각 비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편성으로 정리될 수 있을 만한 분량이었고, 지금 뭐 물론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면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똑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내용을 쌓아가는지 적층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고 있는 독해가 되는지를 따지는 거야. 즉 전체적인 구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어. 아까 방금 봤던 사회 지문도 그랬고 지금 보는 과학 지문도 그렇고 리스트업의 종류만 탁탁탁탁 구분해서 잘 풀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문이었습니다. 그쵸? 자, 힘내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러면 답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9번부터 가보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야. 그러면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지. 이 녀석이 맞는 말이 되려면 1번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키다. 제가 이 선택지가 되게 재밌는 선택지인 거야. 분명히 지문 속에서 병원성 세균이라는 말을 썼어. 맞지? 그리고 분명히 지문 속에서 작용기제라는 말도 했어. 맞아. 그런데 지문 속에서 세균의 작용기제를 설명한 적 있나? 없지. 그치?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자,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선택지가 만들어진 방식들을 잘 보라고. 지문 속에 있는 말로 활용한다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죠? 서로 맞는 단어들, 그러니까 지문 속에 분명히 등장한 단어들이었는데 그 단어들을 엉뚱하게 결합시켜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낚이지 마. 알겠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2번 가보자.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혈균에 효과가 있었니? 있었죠.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3번.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좋잖아. 차이점 가지고 문제 만듭니다. 항상. 그지? 4번. 병원성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 여기까지 끊어보자. 지금 이 사용되는 물질의 이름이 뭐더라? 화학미생물 화학제예요. 그죠? 화학미생물 화학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멸균제, 감염방지제, 소독제잖아. 답이 나오죠? 마지막 5번. 화학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광범위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공통요소를 가지고 조져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첫 번째 문제 정답률도 77 정도 할만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죠. 자,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야. 지문 속에 정보가 계속 뭔가 넘치는 내용이니까 구분을 잘 해줘야 돼. 1번부터 가보자. 고농도 에탄올은, 자, 고농도 에탄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지? 여기서 봤어. 4분단이야. 이 녀석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을까요? 지질 피막, 지질을 용해시키기 때문에 지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효과가 높다라고 아까 분명히 특징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1번 오케이. 2번 하이포 염소산 소듐이야. 자, 이 녀석은 뭐더라? 산화제의 지성분이었고 이 녀석은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어. 그지? 두 가지가 다 있었어. 이상하다 싶죠?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체의 단백질을 선화시킨다. 너무 쉽지 않냐? 너무 쉽잖아. 그지? 지금 봐봐. 하이포 염소산 소듐이라는 단어가 왜 공통분류를 엮이냐면 얘가 산화제이기 때문이고 산화제는 다시 여기서도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이포 염소산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연결돼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표면도 손상시키고 내부 대사 기능도 저하시키는 녀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점이라고. 아니 특징 요소 출제된 것 같다고. 출제되잖아 이렇게.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못 찾는 거야. 못 찾으니까 정답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자, 3번 가보자. 진균의 포자는, 포자라는 말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습니다. 1분단에서요.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큰가요? 그쵸?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크다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맞죠? 4번. 알킬 화제는, 알킬 화제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습니다. 내부 손상 기능하는 녀석이었어. 이 녀석은 병원체 내의 핵산에 염기에 알킬 작용제를 결합시켜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뭐 어려운 말이 있어? 그대로 썼구나. 그지? 마지막 5번.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살해시키는 것은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 자, 가로 묶어보자.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을 가로 잡고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자고요. 캡시드잖아. 그지? 캡시드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산화제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특징이 있었어? 여기서도, 그치? 지질피면 유무와 관계없이 단백질을 상대하는 녀석이니까 여기서도 둘 다 단백질을 죽여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표면도 단백질이고 내부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죽이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11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할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요 말을 좀 주의해주면서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1번부터 가볼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겁내 쉽죠? 아니, 두 녀석의 가장 큰 차이점이 포자를 죽일 수 있는지 여부였잖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1번 땡. 2번 기억과 디귿의 공통점입니다. 이번에는 멸균제나 소독제. 둘 다 생활 환경의 방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도 적용받는 거다. 아니죠. 이 셋 중에 사람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녀석은 오로지 디귿뿐이었습니다. 맞죠? 오케이? 참고로 예전에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한 정보가 나왔었지만 이렇게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예전에 암과 관련된 지문들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암도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고 그냥 암세포랑 암세포는 다 죽여버리는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원폭 같은 녀석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원폭 같은 녀석은 그 근처에 있는 녀석들을 다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찍소리부터가 다 죽게 만들어. 대신에 그럼 문제가 뭘까?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어서 문제인 거야. 반대로 표적 항암제는 특정한 세포는 죽일 수 있을지언정 다른 데 전이 됐거나, 그지? 조금 변성되어 있는 녀석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지. 그래서 완벽하게 나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그때 나왔던 그 암지문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기출 많이 풀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인데?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간에. 자, 2번까지는 아니었고요. 3번 가봅시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대요. 자, 니은은 지금 포자는 효과가 없지만 다른 모든 병원체를 파괴할 수 있어. 하지만 디귿 소독제는 독성을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 녀석도 있을 거라는 거 예상 가능하죠? 3번이 답이잖아. 어쨌든 이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하는 녀석들의 공통 요소는 전부 다 뭐예요? 공통 요소를 조짐으로써 화학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 세균 등을 제거하는 녀석이다. 그래서 살균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3번. 4번. 기업과 니은. 자, 기업은 니은과 달리네요. 미안. 기업은 니은과 달리고 기업만의 고유한 특징이야.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니? 아니야. 아까 분명히 뭐라 했어? 그냥 모든 이랬어. 그치? 기업은 싹 다 사멸시키는 거야. 다 죽여버려. 라는 느낌이죠. 1번? 아니 4번 때.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에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뭔 소리야?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되는 건 디귿도 마찬가지였잖아. 이거는 기본적인 공통점이라고. 아까 그래서 똥꼬에 얇게 바르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치?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문제야. 이 마지막 문제가 난도가 좀 있었어. 지금 정답률이 대략 48%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풀어갔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답은 어떻게 유출되는지, 도출이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가보자. 일단은 문제의 의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파악해야 돼.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어떤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을 한 거야. 자, 가에 들어간 말 찾아보자. 실험 내용은 뭐였냐면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화시켰어. 자, 알코올 화합물인 A가 일단 있어. 이게 기준이야, 기준. 오케이? 자, 그리고 A를 가지고 결과 1, 2, 3번 같은 녀석을 변형시킨 거야. 자,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그래서 추론의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추론을 했어.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보면. 봐봐.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보면 이 얘기를 괜히 할 리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오케이?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 단순하게. 방역 효과가 높아지면 안전성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왜? 세니까. 반대로 방역 효과를 낮추면 안전성은 올라가겠지. 왜? 약하니까. 닿아도 괜찮을 거니. 그럼 이 두 개의 상호관계를 따지는 선택지가 나오는 거겠지. 그건 좀 예상해 주시고. 자, 가보자. 그냥 이렇게 쓰자. 자, 먼저 결과 1번은 무슨 일을 했냐면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 약화시킨 B를 만들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편의가 이걸 어떻게 써볼까? 자, 그냥 B를 그냥 쓰자. A로부터 B가 나왔는데 B는 특징이 뭐냐면 흰색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네. A 빼기 지질 효과 다운 이렇게 써볼까? 오케이? 다른 건 다 똑같고 A 빼기 지질 효과 다운이야. 됐지? 됐어? 참고로 얘들아, 그리고 이 말의 의도를 파악해봐야 돼.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올라갔다는 소리고 뭐가 낮춰졌다는 소리지? 방역 효과는 다운, 안정성은 업. 이 말이야. 요런 걸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야. 됐지?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이번엔 뭐 했어? 강화시켰어. 자, 그게 바로 뭐라고? C야. C를 만들었어. C는 A 플러스로 표현해볼게. 플러스 캡시드 효과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은 방역 효과는 올라갔을 것이고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겠지. 예상이 되죠? 자, 마지막 잘 봐야 되는 게 마지막 D라는 녀석은 뭐냐면 A가 아니야.
B에서야. B지? 자, B는 뭐라고 썼냐면 A 빼기 지질 효과 다운이었어. 그치? 오케이? 요 상태에서 거꾸로 다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은 강화시킨 거야. 플러스 캡시드 효과 업이야. 자, 이 두 개가 묶여있는 녀석이야. 그럼 이 녀석은 방역 효과와 안정성을 딱히 뭐 더 높아졌다라고 말하기 애매해졌지. 대신 구분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바로 지질과 관련된 부분은 이 녀석은 뭐예요? 세균과 진균 쪽이었고 이 녀석은 바이러스 쪽이었으니까 세균과 진균을 잡는 효과가 떨어지는 쪽이었고 이 녀석은 바이러스 잡는 효과가 높아진 거고 이 녀석은 이 두 녀석의 효과를 모두 가진 녀석이라고 비교해야 되겠구나. 됐죠? 오케이. 요렇게 비교 작업을 하면서 이 녀석들의 상호간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라는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참고로 밑에 그 마지막에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면 이런 말을 했잖아. 이거는 그냥 읽을 필요 없어. 이게 과학도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따지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되면 전혀 다른 부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다 별도의 요소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국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냥 국어적인 입장에서 이 두 개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자, 다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보면서 정리하면 돼. 가자. 1번 B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아질 거야. 이게 상대로잖아, 그지? 또 안정성은 높아지겠지. 왜? 지질을 덜 녹일 테니까. 사람의 피막도 사람의 세포막도 뭐라고요? 지질이 되매. 그러니까 그런 거죠. 1번이 왜 맞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야. 2번 가자. C는 A에 비해. 이번엔 C랑 A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A 플러스 캡시드 플러스잖아. 그치?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얘들아,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뭐라고? 캡시드. 그치? 그러면 이 캡시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한 방역 효과는 커지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다라고 하겠지. 왜 같은지 알겠어? 캡시드는 이 사람의 세포막은 지질이니까 캡시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잡혔죠? 3번 가보자. C는 B에 비해. 이번엔 C랑 B를 비교하는 거야. 이 두 개를.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여기까지 맞나요? 맞겠죠? 오케이. 방역 효과는 클 거예요. 그리고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같니? 아니지. 지금 C라고 하는 녀석은 B에 비해서 안정성이 더 높을 거야. 왜? 이 녀석은 캡시드를 건드리는 거니까 지질을 건드리는 쪽이 아니라. 그러면 3번이 답이구나. 이해됐죠? 무슨 말이죠? 좋아. 4번 맞아볼게. D는 A에 비해. D는 A랑 비교를 해야 돼.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자, 지질 피막이 없다는 건 뭐? 캡시드야, 그지? 캡시드에 대한 방역 효과는 커지고, 맞죠? 캡시드 쪽은 커지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지질에 대한 효과를 줄여놨으니까. 됐나? 마지막.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 캡시드라고 하니까 캡시드에 대한 방역 효과는 당연히 크겠지. D랑 B를 비교하면 B가 요 녀석이니까. 캡시드를 늘렸으니까. 또 인체에 대한 안정성은 같을 수밖에. 둘 다 지질 효과를 다운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물론 지금 문제를 안 풀어온 상태에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러려니 돼. 근데 지금 지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 풀려있는 사람이 상당수인데 오늘 이거 꼭 집에 가서 복습 작업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지금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빵이 돼버릴 거야. 좀 있으면 까먹어지거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나를 잘 기억해놓고 혹시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은 녹화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봤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불맞춤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있잖아. 바로 다음 페이지에 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가 나와 있잖아. 표적 항암제라는 지문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참고로 지문 구성도 굉장히 유사할 거야.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건 난이도도 굉장히 유사했다는 뜻이 되겠지. 기출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 자, 또 한 지문 해결했으니까 숨 좀 돌리고 가볼까요?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뭘 볼 거냐면 161페이지에는 통합지문 갈 거예요. 인문예술 통합지문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다음 지문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수고할게요.